집이 어디야, 태연아? 아, 그냥? 그럼 여기 가깝네? 보자. 첫 번째 단원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야. 이게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야. 근데 첫 번째, 이제 바닷물, 해수의 성질이다. 근데 해수의 성질인데, 야, 바닷물이 원래 짰을까? 원래는 안 짰어. 안 짰어. 왜 근데 짜졌을까? 소금 나오는 맷돌이 빠져서 전래 동화에서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물이 이제 지구가 식으면서 이게 원시지구 때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지구가 뜨거웠어. 충돌열에 의해서. 근데 이제 미행성 충돌이 잦아드니까 어떻게 됐어? 이제 우선 멘틀이 식어가지고 그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먼저는 미행성 충돌하면서 그 안에 있던 미행성 충돌에 있던 대기들이 나와 기체들이 나왔어. 그래갖고 하늘이 열렸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미행성 충돌이 줄어들면서 이제 멘틀이 식어가지고 원시 지각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미행성 충돌이 더 줄어드니까 대기가 식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수증기가 응결해가지고 물방울이 된 거야. 그래갖고 구름이 된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비가 내려가지고 낮은 곳에 고여가지고 원시 바다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때 봐봐. 바다에서는 뭐가 있냐? 이게 있었을 거야. 화산 폭발이 있었을 거야. 그래갖고 염소가 나온 거야.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 육지에 있던 암석에 녹아있던 나트륨이 녹아내려. 그러면서 화산으로 올라온 거야. 얘네들이 모이면 뭐야? NaCl, 이오마나트륨이 되잖아. 그러면서 바닷물이 짜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갖다가 염류라고 해. 그리고 이 염류가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바닷물 1kg에 들어있느냐가 염분이야. 그래서 해수의 첫 번째 화학적 성질이다. 염분이라는 게 있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우리는 염류라 그래. 근데 이 염류의 양을 갖다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염분이라 그래. 해수 몇 킬로그램?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그람수로 나타낸다. 이게 염분이야. 이렇게 염류란 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갖다가 염류라고 그러고, 염분이란 건 이 염류가 얼마만큼 녹아있느냐. 이게 바닷물 1kg 기준이야. 1kg 기준 속에 얼마만큼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그람수로 나타낸다. 이게 뭐다? 염분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 1kg이 몇 g이야? 태연아 1000g이지. 1000g에 g이잖아. 그러면 1000분율이야. 100분율이 아니야. 1000분의 1이잖아. 1000분율이야. 그래갖고 단위는 똑같은 단위는 뭐가 있냐? pSU가 있어. pSU가 있고 퍼밀이 있다. 퍼밀은 퍼센트는 100분율이고 퍼밀은 1000분율이야. 거의 같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누구다? 실용 염분 단위인 pSU를 많이 써. 뭘 쓴다고? 봐라. 전기전도로 측정한 염분의 단위인 pSU, 실용 염분 단위니 책에 나와 있지. 그리고 이거는 퍼밀이야. 퍼밀은 1000분율이야. 근데 거의 같아. 밑에. 그렇지. 이게 퍼센트가 100분율이지. 밑에 공이 하나 더 붙으니까 1000분율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전 세계 평균 염분이 얼마야? 응? 꼭 알아도 35 PS. 즉 뭐라는 소리야? 전 세계 평균 염분이 35 PS인데 바닷물 1kg 속에 염분이 35g이 녹아있다는 거지. 그러면 봐라. 조심해야 돼. 그러면 얘는 1kg 속에 965g이 물이고 35g이 염류라는 거야. 1000g이 아니야. 물 1000g이 아니라 물 965g이야. 합해서 1000이 돼야 되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염분은 위도와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도하고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장소마다. 왜? 위도는 온도를 뜻하지. 그리고 계절도 온도를 갖다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염분이 높으려면 봐봐. 표충염분이 높은 곳은 어떤 곳이다? 표충염분에 영향을 주는 곳은 세 개야. 증발량, 강수량. 그 다음 결빙과 해빙. 옆에 나왔어. 옆에. 여기. 염분이 높은 곳은 봐라. 표충염분이 높은 곳은 뭐가 많이. 그렇지. 증발량이 뭐만 증발해 태가. 그렇지. 소금물에서 물만 증발하잖아. 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럼 농도가 어떻게 돼? 염분이 높아지지. 그렇지. 염분이 높아져. 그러니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큰 거. 강수량이 영향해주고 해빙하고 결빙. 또 결빙될 때 뭐만 얼어? 그렇지. 오는 거지. 해빙이 녹는 거고. 그러니까 얼음만 얼지 물만 얼지 그러면 염류가 빠져나와. 그러면 염분이 높아지지. 결빙이 될 때 이게 염보다 크거나 그리고 결빙될 때 염분은 높아져. 반대로 염분이 낮아지려면 누가 더 많은 거야? 그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은 경우. 그리고 해빙이 될 경우. 또는 그 민물이 하천수가 유입되는 연안지. 민물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황해, 동해, 남해 중에서 염분이 제일 낮은 데가 어딘지 아냐? 황해. 중국 동물, 우리나라 동물 다 나오잖아. 이게 민물이 다 나오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염분에 영향을 준 놈은 세 가지. 뭐야? 첫 번째가 증발량하고 강수량. 그 다음에 결빙과 해빙. 그 다음에 하천수의 유입. 그러니까 염분이 높은 데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높은 데. 그리고 결빙되는 곳. 그 다음 염분이 낮은 곳은 증발량보다는 강수량이 많은데. 그리고 해빙이 되는 거. 그리고 또 뭐 있냐면 그 하천수 유입이 많은 거. 이해됐어? 근데 염분은 위도와 계절에 따라 변할 수 있어. 그러나 이걸 구성하는 염류 물질이 있잖아. 염분을 구성하는 염류 물질의 구성 비율은 똑같다. 이게 뭐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 왜? 이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다. 퍼센티지 봐. 염류의 성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야? 염화 이온인데 여기서는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아.
염화 나트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뭐야? 염화 마그네슘 같은 거, 그 다음 황산 마그네슘 뭐 그런 게 많단 말이야. 자, 봐라. 뭐가 제일 많냐면 염료 성분 중에서 염화 나트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염화 마그네슘. 이게 봐봐. 소금은 무슨 맛이야? 제일 강하게 나타난 맛이 짠맛이야. 염화 나트륨 때문에 짠맛이 나.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뭐야? 염화 마그네슘이야. 이걸 일명 간수라고 해. 간수는 언제예요? 두부 만들 때. 두부 만들 때 있잖아. 이걸 간수를 넣지. 그러면 이것들이 응고가 잘 되면서 몽글몽글 생기면서 두부가 됩니다. 이걸 누르면 건더기가 되죠. 그래갖고 간수야. 근데 쓴맛이 나. 마그네슘 때문에. 이게 염화 마그네슘이 두 번째로 많아. 근데 얘는 무슨 맛이다? 쓴맛이야. 쓴맛. 이해됐지?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이 있다. 응? 이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염화 나트륨. 그 다음이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이 황산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이 쓴맛이. 얘가 쓴맛이야. 염화 나트륨이 짠맛.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근데 이것을 구성한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야, 퍼센테이는 어디나 똑같아. 봐라. 염분비 일정의 법칙 봐라. 해수에 녹아있는 염분의 양은 바다마다 틀려. 근데 이것을 구성하는 비율, 염화 나트륨이 77%인가? 그 정도 돼. 이 비율은 변해 안 돼.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봐라.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선생님 왜 염분비가 일정해요? 바다가 바람이 불어 혼합작용을 해준다. 섞어주니까 이 염분비가 일정한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가지고 자, 야, 어떤 봐봐. 자,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볼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구해가지고 뭘 구하냐면, 야, 어떤 35psu에 얼마가 들어있냐면 27.21g이 녹아있다. 35psu에 야, 염화 나트륨이 얼마가 녹아있다? 27.21g이 녹아있다. 근데 어떤 곳에 염화 나트륨이 얼마가 녹아있냐면 23.32g이 녹아있다. 그럼 녹아있다. 그러면 이때 염분은 얼마일 거냐 물어봐. 그럼 비례식으로 풀면 돼. 비례식으로 풀면 돼. 야, 35psu에 27.21g이 녹아있지. 그러면 x라 놓자. 그런데 여기는 얼마가 녹아있지? 32g. 계산해보면 이렇게 곱해갖고 계산해보면 x는 얼마가 나오냐? 약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약 30psu가 나와. 응? 이렇게 계산한 거야. 염분비 일정의 법칙으로 녹아있는 염화 나트륨이야. 또는 염분도 구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태연아 뭐라고? 바다마다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틀려. 염분은 틀리다. 근데 이것을 구성하는 구성 비율은 염화 나트륨이 몇 퍼센트, 염화 마그네슘이 몇 퍼센트, 이거는 어디서나 일정하다. 왜?
표충은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섞어줍니다. 이해됐어? 여기 있었구나. 이 새끼 숨어 있었구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야, 표충연분의 변화 원인이 있지. 이거 시험 잘 나온다. 표충연분. 표충연분은 뭐야? 겉에 바다의 염분을 물어본 거지. 바다의 겉부분에 표충연분의 염분의 변화 원인. 세 가지 있다 했지? 선생님이 뭐 있어? 증발량하고 강수량, 결빙과 해빙, 그 다음에 하천수의 유입이지. 자, 이 표충연분의 변화 원인 요인은 위도에 따른 증발량과 강수량이 미칠 거야. 제일 큰 영향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자, 표충연분의 증가 원인은 증발량이 많을 때 또는 결빙이 많을 때, 해수의 결빙이 일어나면 물 분자만 얼음이 되고 대부분의 염류는 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표충연분의 감소 요인은 뭐야? 강수량이 많을 때, 또 해빙이 될 때. 해빙이 되면 그냥 물을 갖다 붓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지. 그리고 하천수의 유입이 많을 때. 이해됐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 오히려 적도는 염분이 어떻다? 낮아. 적도 무풍지대고, 무풍이란 건 뭐야? 바람이 잘 안 불어. 그리고 적도는 소나기 같은 게 많이 내려. 그리고 강수량이 많아.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부니까 증발 잘 안 일어나지. 비가 많이 내리니까 강수량은 많지. 그러니까 오히려 염분이 낮아. 오히려 중위도가 염분이 제일 높아. 봐봐. 30도 부근. 30도에서 60도 부근이 제일 높아. 왜? 바람이 잘 세게 분단 말이야. 그러니까 증발량이 많은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표충연분의 분포는 대체로 누구하고 일치한다?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거하고 일치해. 뭐라고 나왔냐면 옆에 봐봐. 이게 표충연분이에요. 봐라. 표충연분은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분포와 비슷하지만 극지방에서는 증발량하고 강수량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왜 여기 봐봐. 북극 지역은 일치하잖아. 북극 지역은 일치하잖아. 여기 동그라미 쳐갖고 써봐. 동그라미 쳐갖고 써봐. 여기. 그냥 전체 동그라미 쳐. 왜? 여기는 해빙이 많단 말이야. 북극 지방은 해빙이 많아서 어떻게 돼? 염분이 떨어져 버려. 이해됐어? 거기만 일치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증발량 빼기 강수량하고 염분이 일치한데 표충연분이 북극만 그렇게 된다. 그리고 표충연분의 특징 보자. 표충연분의 염분 분포의 특징.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왔냐? 자, 적도 부분은 선생님 말했지. 어떻다? 염분이 낮다. 왜? 바람은 안 부는데. 그렇지. 비가 많이 내려. 저압대는 뭐냐면 기압이 낮은 데지. 상승기. 그렇지. 상승기류니까 뭐가 형성돼? 구름이 형성돼. 그러니까 강수량이 그렇지. 저압대에 위치하며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서 표충연분이 낮게 나타나지. 위도 30도 부근 중위도는 어떻다? 고압대가 위치해. 고압대는 하강기류야. 공기가 오히려 흩어져. 그러니까 구름이 안 생긴단 말이야. 비가 안 내리고 날씨가 건조해. 그러니까 위도 30도 부근에 사막이 다 있는 거야. 맑고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므로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표충연분이 어떻다? 높게 나타난다. 이해됐지? 그리고 극해역은 빙하가 녹은 해역은 표충연분이 낮고 밑줄고 거기가 어디야? 북극이야. 북극이야. 근데 해수에 결빙이 일어난 곳은 표충연분이 높게 나타난다. 응? 이해됐지? 근데 뭐냐? 대서양력 해역은 염분이 높은 지중해수의 유입으로 태평양 해역보다는 표충연분이 어떻다? 높다. 지중해가 염분이 졸려 지중해수가 엄청 높대.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서양으로 지중해수가 유입돼. 그러니까 태평양보다는 대서양이 염분이 더 높대. 이해됐지? 그리고 대륙 주변부의 연안해역은 염분이 어떻게 될까? 야, 무슨 물이 들어와? 민물이 막 밀려 들어오지. 그러니까 염분이 어떻다? 낮지. 그렇지. 육지로부터 하천수가 유입되니까 대양의 중심 해역보다는 표충연분이 낮다. 이렇게 대륙 주변부는 염분이 낮은데 대륙으로 둘러싸인 지중해는 하천수 유입이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해수의 평균연보다 표충연분이 높다. 이해됐지? 저압대가 형성되는 곳은 공기가 상승하니까 구름이 형성돼가지고 강수량이 어떻다? 많아. 그러니까 염분이 낮을 수밖에 없어. 근데 고압대가 형성되면 공기가 흩어지니까 날씨가 맑고 건조하단 말이야. 증발량이 많아가지고 염분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해됐지? 그리고 그 그림 있지? 잘 봐. 잘 봐도 전 세계 해양 표준 염분 분포와 위도별 강수량하고 증발량이 있다. 자, 위도 0도는 뭐야? 뭐가 더 많냐? 증발량이 더 많지. 아니, 강수량이 더 많지. 그러니까 염분이 낮아. 근데 위도 30도는 누가 더 많니? 증발량이 많아. 그러니까 염분이 높지. 여기 그림에서 여기는 적도는 강수량이 많고 여기 위도 30도는 증발량이 더 많잖아. 이해됐지? 이쪽으로 와. 11페이지. 여기는 이해 다 됐지? 10페이지는 대만. 11페이지 보자. 용종기체 보자.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대윤이 배고파?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갖고 밑에 갖고 왔어? 그거 먹어? 아니면 뭐 사다 먹던지 편의점에서. 보자. 보면 이제 용종기체. 용종기체가 뭐냐? 용종기체가 뭘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기체라는 뜻이야. 용에 대해 갖고 존재하는 기체를 갖고 용종기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갖고 용종기체는 뭐가 있다?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기체는 뭐 산소, 뭐도 녹아있어?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녹아있다. 그것들은 우리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들이지.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 갖고 해수에 녹아있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의 여러 기체가 있어. 야, 고체의 용해도는 뭐에 비례해? 야, 이 커피 프리머 커피 믹스는 따뜻한 물에 잘 녹아, 찬물에 잘 녹아? 따뜻한 물.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비례해. 근데 기체의 용해도는 좀 틀려. 야, 콜라에 이산화탄소, 탄산이 녹아있지, 태연아. 근데 콜라를 어떻게 보관해? 뚜껑 닫아서 어떻게? 냉장고에 보관하지.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 기체 용해도는 뭐야? 기체 종류에 따라 용해도가 다르며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수압이
클수록 증가한다. 응? 자, 기체의 용해도는 어떠다고? 소리 나수. 그렇지.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수압이 높을수록. 야, 봐라. 우리가 뚜껑 열지. 그럼 이 새끼 거품이 올라오죠. 왜? 이제 압력이 낮아지니까 얘들이 기체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얘들이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거품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분이 낮을수록 염분이 조금 있을수록 이 기체가 파고들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 이렇게 염분이 높아버리면 야, 소금 같은 게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기체가 녹아있을 공간이 없다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기체는 수온이 낮은 상태일 때 물속에 잘 녹는다. 그러다 보니까 야, 한류하고 난류가 있지. 한류는 뭐야? 찬물이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물이고 고위도가 위도가 높은데요. 그리고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류애가 용존산소량이 더 많아. 온도가 낮으니까 더 잘 녹는단 말이야. 산소가. 이해됐어? 갖고 야, 염류는 고체 용해도는 난류가 높아. 염류는 이게 고체 물질은 온도가 높은데 잘 녹지. 그러나 난류는 용존산소량이 적어. 기체는 덜 녹는단 말이야. 온도가 높으니까. 근데 한류는 염류는 적게 녹아 있어. 그렇지만 용존산소량은 어떻다? 많아. 그러니까 영양용류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에 먹여야 되는 영양용류가 많으니까 좋은 어장이 형성돼. 한류가. 이해됐어?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물에 잘 녹고 수온 변화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더 크다. 누가 잘 녹는다고?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중에?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수온 변화에 따른 용해도가 변화가 크다. 봐봐. 밑에 그림 봐봐. 야, 얘는 수온 변화에 따른 용존산소량의 변화가 별로 없어. 근데 이산화탄소는 변화가 크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데 변화가 크지. 이해됐지? 그리고 자, 용존 기체의 종류를 보자. 용존 기체의 종류.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기체의 종류를 보자. 우리가 제일 많이 취급하는 게 두 개다. 누구야?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야. 용존산소랑 용존 이산화탄소. 용존산소는 대기 중에 산소가 해수의 표면에 들어가거나 해양식물이나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 작용으로 생성하여 공급되며 해양생물의 생명활동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체야. 숨 안 쉬면 다 뒤지잖아. 생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는 용존산소는 어떻게 공급되냐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표면에 녹아 들어가거나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분출하는 거야.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네네, 금방 전화 주셔가지고요. 예예예. 네. 네.
잘 알아. 그러면 첫 번째 용존산소는 대기 중에 산소가 해수의 표면에 녹아 들어가거나 해양식물이나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해. 그러면 산소를 생산하잖아. 그래갖고 공급하는 거고, 용존 이산화탄소는 온리 뭐야? 생물의 이산화탄소가 해수의 표면에 녹아들거나, 야, 호흡 결과 뭐가 생겨? 그렇지. 갖고 해양 생물이 호흡하는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돼 갖고 그게 물에 녹아들어가는 거야. 갖고 무슨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걸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그러구나. 용존 이산화탄소인데 또는 탄산이온 이렇게 녹아 존재한단 말이야.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뭐냐면 태연아 이렇게 돼. 야,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가. 그러면 탄산이 돼. 근데 탄산이 이온화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탄산수소 이온이 또 이온화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해됐어? 야, 봐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가니까 탄산이 돼. 근데 탄산이 이온화돼. 양이온과 음이온은 나뉘어. 또 이게 양이온과 음이온은 나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해양이 산소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용존기체의 연직 분포를 보자. 응? 용존기체의 연직 분포를 보자. 응? 그럼 보자. 용존기체의 연직 분포 변화 보자. 용존 산소량과 용존 탄소량은 용해도, 해양생물의 활동, 극지방에서 침수하는 해수 등의 영향을 받는다. 용존 산소량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줄어. 봐봐. 크게 이 용존 산소량이 100m, 표층해수 수심 100m 이내에 하고, 중층해수 100m에서 1000m 하고, 또 심층해수 1000m 이상에서 용존 산소량이 달라진다. 그러면 표층해수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용존 산소량이 가장 많겠지. 왜? 바로 녹아 들어가 버리잖아. 그리고 대기로부터 유입되는 산소와 식물성 플랑크톤과 톤의 광합성 작용으로 생성되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은 제일 많다. 근데 중층해수 100에서 1000km는 용존 산소량이 급감을 해. 이렇게 되잖아. 갑자기 이렇게 슉 내려가 버리잖아. 내려간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약간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1번 구간, 2번 구간 이렇게 되지. 갖고 용존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하지. 왜? 대기에서 해수로 녹아 들어가는 산소의 양과 광합성량이 모두 감소하고, 이 새끼들 있지. 박테리아와 동물의 호흡 활동 때문에 활동과 사체 분해로 산소가 소모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산소가 급격히 줄어버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심층해수 1000m 이상에서는 용존 산소량이 다시 증가를 해. 수심이 깊어질수록 산소를 사용하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산소가 많이 녹아있는 극지방의 극해역의 표층해수가
내려와가지고 심층 해수를 구성해. 그러면서 산소를 공급해줘.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 했어? 야, 산소는 온도가 낮은 곳에 잘 녹는다 했지. 그러니까 극지방에 있는 표층 해수가 거기가 산소가 많이 녹아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밀도가 커지면서 내려와갖고 심층 해수를 갖다가 구성해버려. 그러면서 얘가 뭘 공급해줘? 산소를 공급해주니까 오히려 산소가 조금씩 증가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있다.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어떻게 됐어? 자, 오히려 이렇게 돼. 얘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봐봐. 표층이 제일 낮아. 표층이.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매우 적지. 왜? 왜 그러냐면 해양 식물과가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새끼들의 재료가 뭐야? 그렇지. 이산화탄소를 소모하고 산소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적지. 표층 해수가 이산화탄소량이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어떻다? 제일 적다. 응? 그리고 중층 해수는 뭐야?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왜? 생물 호흡과 사체 분해 과정에서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심층 해수에서는 봐라.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한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광합성은 줄어들고 수온은 낮아지고 수압은 커져. 근데 기체 용해도가 증가해. 증가하면서 생명활동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자, 봐라. 심층 해수에서는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어떻다? 증가를 해. 왜? 수온은 낮아지고 수압은 어떻게 돼?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호흡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녹아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야, 해양이 산성화되지. 왜? 뭘 내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서 수소이온을 내나. 그러면 해양이 pH가 낮아져. 낮아진 게 pH가 세진 거야. 수소이온을 봐봐. 해양 산성화는 해수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여 해수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현재 해양은 pH가 8.1인 염기성이 0으로 7보다 높으면 염기성이지. 7보다 낮으면 뭐야? 산성이야. 이 값이 다소 낮아져 염기성이 약해졌다는 것이지 산성으로 변한 건 아니야. 아예. 그리고 보자. 야, 옆에 보자. 우리나라 주변에 제일 위에 보충자료 제일 위에 우리나라 주변에 해양의 염분 분포 봐봐. 야, 동해하고 황해하고 동해보다 누가 더 염분이 낮아? 왜? 선생님 설명해줬다. 태어나. 그렇지. 중국 동물, 우리나라 동물 많이 유입되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하천수가 대부분 황해로 유입되니까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염분이 낮다. 왜?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 그러니까 여름에가 염분이 낮지. 하천수 유입이 많아가지고. 그러기 때문이야. 그리고 수온 변화에 따른 기체 용해도. 기체 용해도가 기체는 용액의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는다. 따라서 해수의 수온이 높을수록 녹아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양은 적어진다. 넘겨. 그 12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아니다. 좀 이따 풀어봐. 좀 이따 풀어봐. 13페이지 보자. 해수의 이제 아까 시면 화학적 성질, 염분이라든지 표층 염분에 대해
그리고 용종지체에 대해서 알아봤지. 이번에는 물리적 성질을 알아봤다. 해수의. 보자. 첫 번째. 해수의 물리적 성질 보자. 물리적 성질 뭐 있어? 수온이라든지 그다음 뭐 있어? 밀도가 있어. 이 두 개가 물리적 성질의 특징이야. 그러면 첫 번째 수온 알아보자. 수온은 봐라. 해수의 온도를 의미한다. 그 해수의 물리적 성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다. 야, 표층수온의 분포는 표층수온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수온 중에서 표층수온의 분포를 보자. 표층수온의 변화 원인 뭐 때문일까? 변화. 당연히 겉에는 제일 많이 영향 주는 놈이 누구야?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주면 어떻게 돼? 온도가 높겠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영향을 제일 많이 준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많은 적도가 표층수온이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중위도, 고위도는 낮겠지. 이해됐어? 표층수온의 변화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야.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가장 큰 영향 준다. 그리고 쭉 봐라. 이거야. 저위도는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저위도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는 많아. 알아? 저위도는 태양이 내 대가리 위에서 비친다. 그리고 1이라는 면적에 10이라는 태양 복사 에너지고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1분의 10이야. 10이야. 그러니까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아. 에너지 과잉이니까 더워. 근데 고위도는 비스듬하게 비춘단 말이야. 그러면 10이라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5라는 면적에 비쳐.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지. 태양아. 그러면 더워 추워. 추워.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표층수온의 공포의 특징 보자. 등원선이라고 있어. 등원선은 뭐야? 온도가 같은 것을 연결한 선이야. 등원선을 그려보면 표층수온 분포의 특징 보자. 첫 번째, 자, 등원선이 분포가 온도가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이 위도하고 거의 일치한다. 등원선의 분포가 뭐하고 일치한다? 위도와 일치. 선생님 뭔 말이에요? 우리가 지구를 나눌 때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가로줄로 그린단 말이야. 가로줄이 뭐야? 위도야. 이거야 이거. 이게 위도 0도, 30도, 60도, 90도잖아. 그리고 세로줄로 긋는 게 경도야, 경도. 경도야, 경도. 이렇게. 이해됐지? 근데 이 위도하고 거의 일치할 때, 등원선. 이해됐지? 옆으로 반듯하다 그랬어. 거의 대부분 옆으로 반듯하지. 이게 위도하고 일치한다. 이해됐어? 등원선의 분포는 위도와 대칭으로 나란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해수의 표층수온이 태양 복사 에너지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충수온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다? 낮아져, 높아져? 응? 표충수온은 낮아지겠지.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줄니까.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리고 야, 해수의 표충수온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진다. 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넓이당, 단위 면적당 지표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그리고 계절에 따른 수온 분포는 누가 대륙 중심부보다 대륙 연안 지역에서 더 크다. 왜 그럴까? 야, 물하고 모래 중에서 누가 비열이 커? 비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비열이 크지? 그러면 천천히 가열, 천천히 냉각이 돼. 비열이 작지? 즉 빨리 가열, 빨리 냉각이 돼. 즉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적어. 근데 물이 비열이 커. 해양하고 그 육지하고 중에서 물로 구성된 해양이 비열이 커.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적어. 그러면 육지가 어떻게 돼? 온도 변화가 크겠지. 그러니까 대양의 중심보다는 대륙 주변부가 온도 변화가 큰 거야. 봐라.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는 대양의 중심부보다 대륙 연안 지역이 더 크다. 왜? 대륙은 해안보다 비열이 작아서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리고 네 번째, 해류나 영승의 영향을 받은 곳은 등수온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는다. 야, 해류는 바닷물의 일정한 흐름이지. 영승은 차가운 바닷물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러면 바닷물이 이쪽으로 이동하지. 그러면 이 빈대를 채워넣기에 바다 깊수한 곳에서 찬물이 올라와. 이걸 용승이라고. 해류, 바닷물의 일정한 흐름, 난류하고 한류가 있지. 난류가 흐르면 따뜻해지지. 한류가 흐르면 차가워지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용승이 올라오면 찬물이 올라오잖아. 바닷물이 어떻게 돼? 차가워져. 그러니까 이게 등원선이 위도하고 나란하지 않아. 이때는. 이해됐지? 해류나 영승 등의 영향을 받는 곳은 등수온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는다. 동일한 위도에서 난류 영향을 받은 대양의 서안이 한류 영향을 받은 대륙의 동안보다 수온이 높다. 보통 보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잖아. 여기가 왼쪽이 서쪽이야. 여기가 동쪽이야. 그러면 여기는 난류가 형성되고 여기는 한류가 형성돼. 그러니까 난류가 흐르는 대륙 서안이 더 더워. 온도가 높아.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대체적으로 등원선은 위도와 나란하다. 근데 자, 적도 부근 B는 중위도 해역 A에 비해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더 많이 입사하니까 표충수온이 어떻게 된다? 높게 나타난다. A, B 지역 봐봐. 가운데. 여기. 그러면 A가 저위도고, A가 그 중위도지. 그리고 적도 부근이 B지. 그러면 누가 더 온도가 높아? B, 적도 부근이 더 높지. 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봐. 여기는 난류성 어종이 난류 영향으로 여기는 대륙의 서해안이지. 난류의 영향으로 온도가 높아. 근데 밑에는 보자. 밑에는 한류 영향으로 여기는 캘리포니아 쪽은 온도가 낮아. 이해됐어? 좀만 쉬어. 쉬어. 좀. 그리고 좀 이따 문제 풀어. 응?
아 그래? 니들은 재물포가 어제 끝났냐? 여기 인하보고. 아 어? 인하보고. 아 이나보고 네가 이나보고지? 폰 TV라고 있어. 보여줄게 선생님이. 여기 있어. 봐봐. 독거 놀림할 때 독거. 독거 폰 TV. 그러면 한 보통 수업하고 나서 이제 한 2, 3일 뒤에 선생님이 올리거든. 그래서 네가 뭐 수업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한 번 더 보면 돼. 알았지? 이름이랑 그 단원명이랑 날짜, 요일 다 올리거든. 그걸 찾아보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13페이지의 두 번째 해수의 연직 분포를 보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보자. 그리고 태연아,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그 자리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응? 내가? 아이씨, 마스크를 안 바꿨네. 왜냐면 이 칠판 닦을 때는 먼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스크 써. 보자. 이제 두 번째,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가 시험에 잘 나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는 뭘로 구분하냐? 해수의 표면에 입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량 중에 해수에 흡수되는 양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감소하다 보니까 해수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겠니? 그렇지, 낮아지지. 이해됐어?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는 뭐에 영향받는다? 태양 복사 에너지량에 영향받는다. 그 해수의 그 깊이에 따라 얼마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느냐.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줄어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급격히 낮아진다. 그리고 해양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중 수심 10m 이내에 85%가 흡수되고 수심 100m 이내가 거의 99%가 흡수돼. 그러니까 100m를 벗어나지. 그러면 거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안 들어온다고 보면 돼. 이해됐어? 그래갖고 크게 몇 층으로 나눈다? 세 층으로 나누지. 야, 이렇게 돼. 테마. 그러면 여기가 혼합층이야. 여기가 수온약층. 여기가 심해층이야. 그래갖고 이 혼합층에 뭐가 있냐? 혼합층에 뭐가 있냐? 여기가 이 수온 분포에 영향을 준 놈이 두 개가 있어. 뭐 있어? 태양 에너지하고 바람이 있어. 근데 혼합층은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 제일 많이 흡수하지. 그리고 바람도 불지. 근데 수온 약층까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들어가긴 들어가. 조금이라도. 근데 바람은 안 불지. 근데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낮게 일정한 거야. 이해됐어?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제일 높아. 그리고 왜 온도가 일정해?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찬물하고 더운 물이 섞어준다.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야. 혼합층은 봐라. 해수의 층상 구조,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 수온 변화에 따라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하지. 근데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가열로 수온이 높고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인해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근데 봐라. 이
위도에 따라 층상 구조가 이게 좀 틀려. 봐봐. 혼합층은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은 두껍게 나타나. 바람이 약하게 부는 곳은 얇게 나타나. 근데 자, 이걸 위도에 따라 그려보면 수온 분포를 그러면 야, 저 위도는 이렇게 나타나. 저 위도는 혼합층의 온도는 제일 높아. 근데 중위도는 A에 비해서 혼합층은 온도는 낮아. 그렇지만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적도는 무풍지대라고 해요. 바람이 적게 불어. 그러니까 혼합층이 거의 안 생겨. 자, 근데 중위도는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두껍고 그러나 온도는 낮지. 근데 고위도는 거의 아예 층상 구조가 안 나타나고 왜? 위에도 차갑고 밑에도 차갑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혼합층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 두께가 틀려져. 적도는 적도 무풍지대야.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에 약하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 근데 중위도는 온도는 낮지만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 이해됐어? 그리고 수온 약층은 이렇게 된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 밀도가 큰 차가운 물이 있어. 위에는 밀도가 작은 따뜻한 물이 있어.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순리대로 있으니까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해수의 연직순환, 위아래로의 연직순환이 안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안 움직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된 층이야. 이해됐어? 응? 수온약층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여.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혼합층과 밑에 있는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버려.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돌아야지 운반해주고 이렇게 옮겨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봐봐. 수온약층은 거기 특징 봐봐. 혼합층 아래에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층으로서 위쪽에는 따뜻하고 가벼운 해수, 아래쪽에는 차갑고 무거운 해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 움직이지. 매우 안정된 층이야. 그리고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버립니다. 가만히 있어버립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심해층은 수온 약층 아래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지. 왜? 수심이 깊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는 계절이나 계절이나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 낮게 일정해 버리지. 이해됐죠?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강한 지역일수록 두껍다. 그리고 혼합층의 수온은 위도가 낮은 지역,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 지역은 높다. 넘겨. 그러면 위도에 따른 위도별 해수의 층상 구조. 선생님이 했지. 이미 했지. 알아? 저위도 지역은 표층 수온이 높아. 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으니까. 온도 차이가 크므로 뭐가 잘 발달한다? 가운데 있는 혼합층은 발달 안 하는데 가운데 있는 수온 약층은 잘 발달한다. 수온이 높은 지역이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한다. 중위도 지역은 바람이 강해서 뭐가 두꺼워? 혼합층이. 그리고 해수의 층상 구조가 가장 뚜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근데 고위도는 어떤 데 있어? 해수의 층상 구조가 나타나 되면 안 나타나. 왜? 위쪽 물도 차갑고 밑에 아래도 차가우니까 온도가 일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층과 심층의 수온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온에 따른 층산 구조가 발달하지 않는다. 이해됐지? 그래서 혼합층은 저위도 지역에서는 얇아. 중위도 지역이 두껍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존재가 해야 안 하잖아. 거의 층산 구조가 안 나타난단 말이야. 이해됐지? 완벽히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해수의 물리적 특성에서 뭐가 있다 이제? 밀도가 있어. 물질의 밀한 정도 밀도가 있다.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이야. 물이면 1이라고 정해져 있어. 물이 밀도가 높은 편이야. 일반적으로. 밀도가 높은 거야. 아니, 많이 높은 건 아니고, 기준이 되지. 근데 부피분의 질량이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즉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갖는 물리량이다. 밀도는 어떨 때 크다? 밀도에 영향을 준 놈이 뭐가 있냐? 밀도에 영향을 준 놈이 뭐가 있어? 야, 밀도는 뭐에 비례하냐면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죠 아니? 그 다음 염분이 높을수록 커. 그리고 밀도가 수압이 클수록 크다. 세 가지가 영향을 준다. 누구? 수온, 염분, 그 다음에 수압이 영향을 준다. 근데 수온은 낮을수록 밀도가 크고, 염분은 많이 녹아있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크고, 수압이 클수록 크겠지. 근데 주로 영향을 주는 놈은 수온하고 염분이다. 뭐라고 하냐면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세 가지야.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수압이 높을수록 밀도는 커진다. 일반적으로 해수는 거의 압축되지 않으므로 수압 변화에 따른 해수의 변화는 주로 누구다? 누구의 영향이다? 그렇지. 수온하고 염분의 영향. 왜? 고체나 액체는 거의 압력에 영향을 안 받아. 모양이 일정하잖아. 부피는 일정하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해수의 밀도 분포의 특징 보자. 자, 네 학교 특이하잖아. 시험 보고 물리 선생님들이 지랄 맞지. 진도 빨리 나가갖고 기말고사 때는 옛날에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전체 범위가 시험 보는 거. 그렇지. 누적 시키고 웅댕이 선 같은 선생님이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원래는 이 물화생리를 옛날에는 1년에 끝냈어.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한 학기에 끝내버리잖아. 2학년 1학기에. 그러니까 선행을 안 하면 이걸 현행으로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개념도 이해 안 되는데 문제 풀기가 되겠어? 그러니까 방학 때 철저하게 개념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하고 이제 3월달부터는 개념하고 문제 풀기 같이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너 일요일날 뭐해? 그래. 이번 주는 한 번만 쉬고
다음 주부터는 몇 시에 올 수 있어? 2시부터 와. 그 2시간 문제 풀이 좀 해. 그림 좀 해.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일강의실 있거든. 거기 가면 클리닉 선생님이 있어. 그거 갖고 네가 숙제를 안 해왔으면 숙제를 풀거나 또 문제를 다 풀지.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문제 좀 달라고 해. 근데 이해됐어? 뭔 말이지? 그럼 보자. 자, 해수의 밀도 분포의 특징 보자. 해수의 밀도는 거의 수온 분포하고 어떻다? 반비례한다. 누구의 영향? 야, 밀도 분포는 누구의 영향? 야, 수온과 염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했지. 그 중에서도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렇지. 수온하고 밀도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 그러다 보니까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는 커진다. 이해됐어? 수온과 밀도는 거의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그러다 보니까 봐라. 해수의 밀도 분포는 수온 분포와 반비례한다.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야. 봐라. 위도에 따른 해수의 밀도 분포는 야, 누구만 틀려? 북극 지역만 틀리고 나머지 지역은 수온하고 밀도하고 어떻다? 서로 반비례 관계지. 적도 지역은 밀도가 가장 적지. 왜? 수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기 때문에. 근데 북반구 60도 이상의 해역은 위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오히려 감소하지. 왜? 강물의 유입과 해빙으로. 그냥 선생님 뭐라 했어? 북극 지역만 좀 어긋난다 그랬지 맨날. 왜? 하천수 유입이 많고 해빙이 많기 때문에 밀도가 염분이 낮아져. 그러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염분이 야, 염류가 많이 녹아질수록 밀도는 어떻게 되겠지? 커지겠지. 근데 하천수 유입과 해빙으로 염분이 낮아져. 그러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 거기만 어긋나는 거야. 나머지 지역은 다 해수의 온도하고 밀도하고 반비례.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다음 옆에 보자. 수심에 따른 해수의 수온과 밀도 분포 봐봐.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은 낮아지고 밀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지. 왜? 수온과 밀도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야, 거기 수심에 따른 해수의 수온과 밀도 분포에서 파란색이 뭐니? 밀도야. 그리고 빨간색이 뭐야? 수온이지. 근데 거의 반대로 커지지. 서로 반비례한다는 뜻이야. 수온과 밀도는. 근데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수온 약층 구간에서는 밀도는 밀도 약층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수온이 급감하기 때문에 밀도는 급증하는 거야. 그리고 이 수온 약층을 갖다가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그러고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층을 밀도 약층이라고 해. 그리고 심해층은 자, 수심이 달라져도 밀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왜? 수온이 낮게 일정하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수온하고 밀도 분포는 반비례야. 근데 누구만 어긋난다고? 북극 지역 위도 60도 이상은 어긋나는 거야. 왜? 하천수 유입도 많고 그 해빙이 되니까 염분이 감소하면서 밀도는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야. 그리고 보자 이제 옆에 보자. 보충자료 봐봐. 해수의 밀도 변화에 올리는 염분이 높을수록 질량이 증가하므로 밀도는 커진다. 수온이 높을수록 물이 팽창하여 부피가 커지므로 밀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리고 해수의 밀도와 해양의 순환, 밀도가 다른 두 해수가 접했을 때 밀도가 큰 물은 아래로, 밀도가 작은 물은 위로 이동한다. 이처럼 같은 수심에서 밀도가 다른 두 해수가 만나면 밀도에 따라
자리 바꿈이 일어나므로 해수의 밀도 차이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킨다. 이해됐어? 그리고 북극 부근의 해수의 밀도는 어긋난다 있지. 평상시하고 어긋난다. 북극 해역 부근에서는 육지에서 바다로 강물이 대량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같은 유도의 남극 부근에 비해 해수의 표충 염분이 더 낮단다. 따라서 북극 부근의 해수의 밀도는 분포는 수온 분포와 반비례하므로 주로 반비례하지 않고 주로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수온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염분의 영향을 받는다. 응? 이해됐지? 그리고 밀도 약층은 아까 지금 말했지. 수온 약층에서 수심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층으로 밀도 약층은 수온 약층과 거의 일치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세 번째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수온 염분도 TS도야. 수온 염분도가 시험에 잘 나온다. 봐봐. 템퍼리처, 솔트, 온도하고 소금. 이해됐어? 수온과 염분에 따른 해수의 밀도 분포를 갖다가 나타낸 선이야. 그러면 봐봐. 여기에가 Y축이 뭐냐? Y축이 뭐야? 알았어. 말을 해. 야, 덥구나. 그래? 이때는 까야 돼. 수온이야. 자, 염분이야. 응? 즉, 이쪽으로 올수록 수온은 낮아지고 염분은 높아지지. 그러다 보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많을수록 밀도는 커지지. 그러니까 밀도는 커진다. 맞고 이렇게 등 밀도선이 이렇게 밀도가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이야. 등 밀도선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지지. 그러니까 등 밀도선 위에 있지. 그럼 밀도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봐라. 여기 A하고 B가 있지. A, B는 같은 등 밀도선의 위에 있지.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수온 염분도에서 밀도를 찾는 방법은 주어진 수온과 염분이 교차하는 점을 지나는 등밀도선의 밀도값을 읽는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은 높아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면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는 어떻다?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는 어떤다 있어? 그렇지. 커지지. 이해됐죠? A 해역과 B 해역은 밀도는 수온과 염분 조합은 다르지만 같은 등밀도선 위에 있으므로 해수의 밀도가 1.028 g/cm/cm로 같다. A 해역과 B 해역의 해수는 밀도가 같아 만나면 혼합될 수는 있지만 밀도가 작은 해수를 만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올라와 주세요. 15페이지. 인공위성 및 ARGO로 자료로 해수의 성질을 비교하기. ARGO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해역의 ARGO의 플로트를 선택한다. 그러면 선택한 수온과 염분 그래프, 수온 염분도를 확인하여 해수의 성질을 비교한다. 그러면 보자. 우리나라의 해수의 계절별 변동성 비교하기. 야, 동해 2호라고 동해 8호를 봤다. 그랬더니 자, 수온은 표면에서 300m 아래, 염분은 표면에서 200m 아래로 연중 변화가 거의 없다. 근데 2월보다 8월이 밀도 분포가
어떻게 된다? 더 넓게 나타난다. 어? 봐봐. 밀도 간격이 더 여기하고 밀도 간격을 봐봐. 여기 밀도 간격 여기하고 여기 밀도 간격 누가 더 넓어? 2홀이 더 넓어. 2홀이 조금 더 넓다. 그렇지? 아니 2홀보다 8홀의 밀도 분포가 더 넓게 나타난다. 어? 8홀이 더 넓다. 응? 왜? 표면과 수심의 800m, 수심 800m 해수의 밀도차가 커서 안정적인 물리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봐봐. 야, 2홀보다 8홀이 더 밀도 분포가 넓다. 왜? 8홀에는 봐라.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되니? 변화가 크지? 크다 보니까 더 밀도차가 표면과 수심 800m의 밀도차가 커서 안정적인 물리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이해됐어? 야, 동해 2호는 거의 수온 분포가 수온 분포하고 밀도는 어떻다? 서로 반비례한다 했지. 근데 수온 분포가 적어 2호는. 근데 8호는 수온 분포가 온도차가 크지.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구조란 말이야. 그래갖고 밀도 분포가 더 넓게 나타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 다음 두 번째, 태평양하고 대서양의 해수의 성질 비교하기. 태평양은 위도 30도, 경도 153이고 대서양은 30도고 32도다. 그러면 누가 수온, 염분, 밀도 모두 누가 높아? 대서양이 높지. 봐봐. 수온도 누가 높아? 대서양이 높고 염분도 누가 높아? 대서양이 높아. 결론은 해수의 수온과 염분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니까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는 어떻다? 커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밀도가 큰 거야? 대서양이 밀도가 더 큰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죠? 그리고 보면 마지막에 같은 탐구 다른 실험 인공위성 자료로 해수의 성질 비교하기. 봐봐. 인공위성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누리집에 접속해갖고 2월과 8월에 북반구 제주도, 적도 부분의 솔로몬 제도, 남반구의 시드니 해역의 해역 및 우리나라의 해양의 표층 수온을 확인한다. 당연히 적도 부분은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많아서 높은 수온을 유지하지. 봐봐. 적도 부분이 가운데란 말이야. 솔로몬 제도가 온도가 제일 높아. 그리고 중위도 해역은 계절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계절별 수온 변동이 나타난다. 봐, 우리나라 봐. 우리나라 밑에 봐. 우리나라가 중위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역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계절에 따라 수온 분포가 달라버려. 이해됐지? 그리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평균 수온이 낮아지고 육지에 접해 있는 곳은 해안 지역은 하천수 등의 해안 지형 분포 다양한 요인으로 등문선이 해안선하고 나란하게 된다. 이해됐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그 해안선에 가까운 해안가에 가까운 지역은 이 해안선에 나란하게 등문선이 나타나. 이해됐어? 넘겨.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풀어봐. 16페이지. 이해됐어? 안 됐어? 안 된 거 뭐 있어? 말해. 여기?
어디부터? 등밀도선. 자, 밀도는 뭐에 영향받냐? 수온하고 주로 염분, 수압인데 수압은 뺀다 그랬지. 그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근데 누가 더 크다 그랬어? 수온하고 염분 중에서 수온이야. 수온하고 밀도는 거의 반비례. 근데 누구만 어긋난다고? 북극 60도 이상만. 왜? 하천 수입하고 해빙이 되니까 염분이 낮아지면서 밀도는 낮아져 버리는 거야. 근데 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등밀도선을 그릴 때 뭘 이용해? 수온하고 염분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Y축이 수온이지, X축이 뭐야? 밀도지, 염분이지. 그리고 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온은 낮아지지. 그러면 염분은 어떻게 돼? 높아지지. 그러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 그래서 이 등밀도선 위에 있으면 밀도가 어떻다? 수온하고 염분은 달라도 밀도는 어떻다? 같아지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찾냐? 야, 수온하고 염분하고 만나는 점이 A의 밀도야.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야, A, B는 같은 등밀도선 위에 있지. 그럼 밀도가 얼마로 같다? 1.028로 갖는 거야. 단지 뭐는 차이 있어? 수온하고 염분은 차이가 있지. 그렇지만 밀도는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둘이 만나면 섞여. 그리고 얘보다 밀도가 더 작은 물을 만나면 아래로 따라앉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 위에 15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 ARGO는 야, 우리나라의 해수의 계절별 변동성 알아보기 위해서 자, 동해 2월하고 8월에서 누가 수온 변화가 크니? 동해 몇 월이? 8월이 더 수온 변화가 크지. 그러면 밀도는 수온 변화에 더 영향을 받는다 했지. 그러니까 2월 달보다 8월 달에 밀도 분포가 더 넓게 나타나는 거야. 응? 이해됐어? 그래갖고 왜 표면과 수심 800m의 밀도 차가 커서 밀도 차가 크니까 밀도 분포가 더 넓게 나타나. 이해됐어? 그리고 태평양하고 대서양 중에서 해수의 성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야, 태평양하고 대서양 중에서 수온, 염분, 밀도는 누가 다 높아?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지. 이해됐지? 그거야. 이해됐지? 연결 갖고 풀어봐 한번. 16페이지 풀어보세요. 딱 그리고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오늘 배운 데까지 25페이지까지. 응? 딱 한 단어 끝냈지. 여기도 풀어야 돼. 그것도 그래야지.